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군요. 시간이 11시가 좀 넘었는데요. 자료들 정리하고 그리고 트레이드 히스토리도 영상 만들고 일하다 보니까 오후 6시부터 지금 의자에 앉았는데 지금 11시가 넘었네요. 꼬박 엉덩이도 안 떼고 일을 했는데도 시간이 5시간이 넘었네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한 12시나 돼야 일이 마칠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만들고 꾸미고 또 영상 만들고 종목 찾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니까 자, 각설하고 오늘 이제 주요 테마 같은 거, 시장 동향, 상승한 종목들 흐름, 테마들 흐름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하루하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주도주의 흐름을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으면 어떤 종목들이 올랐다, LIG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을 다 읽어봄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페에다 제가 매일 올려놓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가 간 종목들을 사유,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이나 또 급등주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밑에 올려놓았으니까 앞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것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 꼭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주 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으로 가져가는 거지 남들한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는 부지런히 하십시오. 아무래도 하나보단 두 개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매에 힘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에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편이지요. 우리 급등주 트레이더로 표기를 하자면 말입니다. 내가 왜 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왜 저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정도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전반적인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절대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다루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약간 급등주 스타일이 많지만 때로는 종목이 없으면 약간 느린 종목이라도 수익 욕심을 내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꼭 하시고, 실제로 이 콘텐츠는 수익을 보는 개념보다도 혼자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운용법을 공부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내가 느껴보는 바로는 대부분 다 그냥 하루에 뚱땅뚱땅 수익을 챙기고 많은 그런 것으로 하는데, 사람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좀 이제 할게요. 시장이 보면 LS그룹 쪽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시간에서 저항을 했는데, 오늘 상승한 걸 보면 LS 일렉트릭이 오늘 상승을 폭이 제일 컸습니다. 시간이 2%도 올라가 있는 오늘 18%까지 이제 마쳤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LS 네트워크 시간에 상가를 가 있고, 그래서 지금 LS 에코 에너지는 시간의 6.7%입니다. 자, 저는 시간의 종목을 잘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신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요즘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계전투 시장이라 이놈이 튀고 오늘은 로봇주 튀면 내일은 다른 애들이 튀고 이렇게 주고받는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에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힘을 받아요. 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항시 우리는 집중이 중요하지 분산돼 버리면 돈이 안 됩니다. LS 네트워크스와 LS 에코 에너지 두 개를 잡고 하실 분들은 이 두 개를 일단 봅니다. 네트워크스는 시간의 상한가니까 두 개를 붙여놓고 보시고, 실제로는 우리 자주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놈은 두 놈이 아침에 시가를 높게 비싸게 뛰었는데 생뚱맞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건 이런 종목 시간의 2.7%, 그리고 LS 같은 게 시간의 2.6%,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시간의 2.8%, LS 마린 솔루션이 시간의 5.3%, 이런 하위에 있는 애들이 또 꿀떡 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은 될게요. 일단 머리가 두 개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먼저 잘 봐야 되겠죠. 머리를 가지고 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나는 쟤들 흐름을 보고 추종 매매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밑에 애들 LS 머티리나 LS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낮은 애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PIE와 동방 메디컬 볼게요. 자, 동방을 일단 먼저 보면 시간에 8.9%를 올려놓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크게 당위성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또 안 봐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요즘 지금 보시겠지만 오름테라 같은 애들 막 날아가고 있죠. 연상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보면 다른 신규 상장주 친구들도 오늘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을 이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방 차례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는 뭐 이런 계산을 잡고 이해타산을 놓고 이렇게 이제 물량을 넣었겠죠. 근데 이것이 아침이 되면 뭐 요렇게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안 봐줄 수는 없죠. 그래서 동방을 보시되 PIE를 같이 붙여놓고 같이 봅시다. PIE는 시가도 낮을 뿐더러 호가도 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진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PIE가 동방에 휩쓸린다든지 오름테라 같은 종목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꼬꾸라진다 이러면 PIE가 어떤 모습을 취할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PI를 봐주시고, 동방은 서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일단 보고 저놈이 어떻게 한가 보시다가 제 생각에는 한번 눌림을 주면 그만큼 떨어져 주면 11,000원 정도나 이렇게 11,000원이면 1%대 되겠네요. 이 정도 주면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아침에 이제 호가가 어떻게 잡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둘지 말자는 뜻입니다. 뭐 아침에 또 시가 7, 8% 뛰어가지고 횡 하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봅시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와 고영은 기세조 형태로 봅시다. 오늘 하나가 눈에 어제도 제가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단일가라서 제가 손을 안 댔을 뿐인데 오늘 마음이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단일가 종목 참 웬만해서 손을 안 대거든요. 30부터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오늘 이틀 지났잖아요. 이제 내일이 3일째인데 한번 봅시다. 3일째 맞는가? 그렇죠. 하루 이틀, 내일이 3일째죠. 그렇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라는 이제 마인드로가 되는데, 시간이 2% 올랐으니까 이것은 30분 단일가니까 뭐 죽게 하면 아무리 치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약간의 손실은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해보자 하냐면 오늘 하나 에어로도 11%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시간 내에서는 음봉이 나와 있어요. 하나오션도 음봉, 하나 시스템도 음봉.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일 하나 쪽은 약간 쉬어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데, 유독하게 올라있는 종목은 하나가 지금 올라있단 말이에요. 2.2% 단일가니까. 그래서 그 애들 쉬어갈 때 하나가 좀 이어가는, 바텀을 이어가는 마인드로 보자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30분 단일가니까 초보분들은 한 주 정도만 넣고 공부를 하십시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고영이 8% 정도 올랐잖아요. 실제로 참 이런 식으로 가는 스타일은 우리 급등주 스타일은 안 맞거든요. 우리는 이렇게는 못해요. 이 시간까지 뭐 지지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늘 봉이 좀 두꺼워지면서 새로운 시세를 쓸 모양새를 갖추긴 갖췄어요. 여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이 41만 주고 넣었고 외국인이 거의 12만 주를 쌍끌이 넣은 점이 있어요. 있는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은 세상이라는 게 뭐 당장 어찌 될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응은 해줄 필요는 있겠죠. 마침 여기가 22,000원 자리니까 여기에 딱 타점을 딱 잡고 요 밑에서 손 안 대는 거예요. 22,000원 이놈만 가지고 딱 진행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홀딩을 해야 된다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봉이 두꺼워졌죠. 그래서 하나 고영은 조심스럽게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수익률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약간 밀릴 때 들어가지고 조금 5, 6% 정도, 6%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 시간에 1% 정도 올려놓았거든요. 요즘 뭐 기관들 물량을 냅다 많이 넣죠. 오늘 외국인도 또 넣고. 근데 워낙 물량이 많아요.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호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또 봐줍시다. 아침에 진입한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시가가 높지 않을 거네. 단지 색깔이 파랗게 바뀌면 도망 나온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파미셀. 파미셀은 참 끼가 있는 친구는 친구인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뭐 다른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트레이딩 할 때는 나쁘진 않은 거죠. 줄여볼까요, 파미셀? 아주 뭐 천정을 뚫고 있죠. 좋습니다. 봅시다. 뭐 고민할 것 없이 모압 딱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밀리고 그럴 거예요. 스타일이. 두고 밀리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모압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트랙 I 우주 항공주로 알려져 있는 친구인데 오늘 7% 8% 정도 올랐군요. 이놈 스타일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죠? 요래 가다가 이제 한번 탁 뛰었는데 띄운 게 8%라 답답하게 가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이런 종목들 잘 고릅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면 더 좋죠. 자, 역시 이것도 여기 58,000원 딱 타점을 마지막 잡으면 되겠네요. 58,000원 깨면 일단 나와줍니다. 이거 가지고만 대응을 합시다. 약간 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58,000원 깰 때는 나오자. 그것만 지키면 다칠 일은 없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특히 현대건설 이런 건 좀 잘 안 하는데 모습이 지금 보시면 얘의 모습이나 트레가의 모습이나 약간 비스무리한 흐름을 가고 있죠. 오늘도 인원도 8% 올랐네요. 요즘 뭐 여러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기관들도 참 많이 사고 있네요. 와 기준가 잡고 합시다.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이놈 둘이는 뭐 약간 애매모호해요. 지금 현재 이제 신규주 근래에 상장한 신규주 내일 동방을 필두로 해서 PI 그리고 오름테라 이 세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일지 따라서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미 흘러간 종목들 한번 불러와 봅시다. 파이메딕스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약간 머리를 삐쭉 내밀었는데 오늘 13%까지 갔네요. 과학 기준가 8,800 정도 기준가 잡고 간을 한번 봅시다. 벡트 오늘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얘도 부합 기준가 잡고 이 두 종목 그렇게 서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1차로 이렇게 파동이 들어오는 거 보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보고 눌림을 기다려서 들어간 전법을 해도 상관은 없고 약간 조금 뭐 1%대를 돌파한다 이럴 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아침에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이름은 참 좋은데 오늘 5% 정도 올랐거든요. 줄여볼까요? 이놈은 끼는 좀 없어요. 상한가를 가는 이런 날이 별로 드문 친구라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는 있네요. 크게 나서도 점점 더 많이 사고는 있네요. 그래도 봅시다. 시간에 3%인데 좀 부담스러워요. 44,000원가 44,000원이면 조금 내려오겠죠. 0.9% 44,000원가 45,000원이면 3.2%네요. 이 두 가지 타점을 잡고 합시다. 45,000원과 44,000원 그래 놓고 흐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다음은 젠백스와 소록스 한번 봅시다. 젠백스는 달려가면 이제 붙어줘야 될 친구는 친구인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뭐 머리를 쿡쿡 쥐어받고 있죠. 오늘 오름폭은 젠백스가 8% 올랐습니다. 전일에 한번 볼까요? 전일이 22%까지 갔다 왔군요.
근데 시간에 7% 올려놓았네요. 아, 이건 정말 부담스럽죠. 물론 뭐 재료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재료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가가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출발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올랐다 8% 올랐다 해서 이렇게 올려놨다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해봐야 되겠죠. 7%라. 7%면 요번 한 32,000원? 32,000원 5%, 32,000원과 33,000원 8%, 이렇게 두 개 잡고 합시다. 5%와 8%를 잡고 하겠다. 5%와 6, 7%대 잡히면 손대지 않고 가만히 보겠다. 네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대응을 해봅니다. 소룩스도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인데요. 내일 한 번 더 할까? 뭐 이런 관점으로 봅시다. 오늘 한 23%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시가에 들어갔으면 좀 30% 이상은 챙길 건데 아침에 다른 종목 하나 좀 놓쳐버렸죠. 시간에서는 약간 보합 위에 나와 있네요. 내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합 기준가 딱 잡고 원봉 때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가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DYPNA 이름도 시간에 많이 올랐네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DYPNA는 재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여기 보면 208% 영업이익 작년보다. 자, 이걸 보고 종가에 종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들이 종배를 넣고 실 끌어올려 놓고 쭉 올려놓고 이제 시간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이 정도 올려놨으니까 종배 넣은 애들은 일단 성공을 한 거죠. 종배 넣은 애들은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자, 얘네들이 과연 내일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 종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일단은 주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에 있는 스타일이니까 단점은 볼만은 해요. 단 이런 앞에 선도 세력이 있는 종목은 선도 세력이 있는 것과 그냥 종가에 시간에서 재료를 보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 괜찮은데 먼저 선 세력이 들어온 것은 까다롭거든요. 여기 보면 15,000원 보면 한 3%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15,000원을 기준적으로 한번 딱 잡고 그래 갖고 지니까 청산을 한번 봅시다. 약간 위에 들어가더라도 15,000원 깰 때는 나옵니다. 그 점만 지켜주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자, 그리고 3A와 TLB인데요. 지금 TLB나 3A는 같은 재료잖아요. 이름을 뭐 SOCAMM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일단 TLB가 4%를 지금 올려놓았는데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하고 당위성이 약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3A 로직스는 보합이거든요. 보합인데 둘이가 같이 연동이 돼서 갈지 안 갈지는 내일 한번 봐봐야 돼요. TLB가 움직일 때 3A가 움직일 것인가 이걸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고 두 개를 놓고 일단은 TLB를 일단 3만원 23,000원 23,000원 기준가는 인정은 해줍시다. 얘네들도 고생을 했을 테니까 시간에 쓴다고. 그래 하고 3A를 잘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연동이 되면 3A는 기술주로도 같이 연관이 되니까 같이 붙여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요즘은 다 각계전투 시장이라 매매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차분하게 진행하시고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매매 현황 같은 거 같이 붙여 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따 오늘 시간 많이 걸렸네요. 6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앉아있네. 자, 내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시장이 나쁘지도 않죠.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덧 코스피가 2626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773으로 마쳤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긴장을 해야 된다. 텐션을 자꾸 유지해 줘야지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자의 종목에 트레이딩에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 시장은 또 돌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감 유지해 주는 거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일하고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수정 보완하는 복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들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버넥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버넥터는 전일에 우리가 상종목으로 보유를 했던 종목입니다. 요즘엔 상종목이 그리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렇게 상잔량을 많이 쌓아주지도 않고 상당히 또 진입하는데도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웠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였습니까? 상매매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돌변을 할지 모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상매매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두들겨 줘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린다든지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상매매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좋지가 않다고 해서 도망을 놔버리고 어렵다고 해서 피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매매는 굴곡이 심합니다. 항상 제가 말한 것은 상매매는 일관된 패턴이 참 중요합니다. 단지 시장이 좋고 안 좋을 때 매매 금액이나 진행 방식을 조금 완화를 해서 하는 것이 팁이라면 팁이겠죠. 근본적인 것은 시장의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시장과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만 잘 유지를 하시면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밑바탕의 근본 베이스가 중요하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버넥터는 전일에 우리가 상매매로 보유를 해서 오늘 점상을 유지를 했는데요. 편하게 30% 수익을 안고 가져가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장에 오랜만에 점상을 봉상으로 진입을 해서 점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내일 흐름을 한번 보면서 버넥터는 또 흐름을 잡아나 보도록 하죠. 버넥터 오늘 감사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얼마 전에 했던 한 종목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23,000원 기준가로 전일에 보유했던 종목입니다. 데이로 진행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약간 꼬리 부분을 그 미세한 꼬리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장가까지 붙이게 됩니다. 아주 깔끔했죠. 깔끔했고 그 기세는 오늘 아침에 시가 12%를 띄우고 다시 상가를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수익률은 6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내일은 1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녁에 앉아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저녁에 신고가 종목들도 분석을 하고 장종목들도 분석을 하고 오늘의 주도주도 분석을 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시간들을 꼭 가지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나는 이 종목에 진입을 해서 좀 올라가다 한 10% 먹고 나왔어. 5% 먹고 나서 15% 먹고 나서 한 20% 먹었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력자와 아직은 경력자가 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러한 차트를 볼 때 저 차트가 캔들이 어떻고 어떻게 되고 이평선이 어떻게 되고 그런 공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가 우리 기세조 같은 걸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운용법 상황에 따라서
기세를 잡아주고 한번 탁 올려주는 종목은 한번 불 끈지고 한번 승부를 보아야 된다.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 그러한 달에, 그러한 주간에 보면 그와 유사한 종목들이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 패턴이 많고 그런 것들은 주로 신규 상장주에서도 자주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PIE 관련주 가지고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패턴을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60%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 흐름을 계속 추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큰 욕심을 부릴 거는 못 되죠. 항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매도 시점에 대해서 크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냥 5% 10%에 손이 떨려서 막 난 팔아먹기 바쁘다 하는 사람들도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익을 일관성 있게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초보들은 확정 매도를 잘 알아. 확정 매도. 5%든 10%든 딱딱 끊어먹는 매매가 좋다. 하지만 평생을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자금이 쌓이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매매를 기세를 탈 줄 아는 그런 성관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 비록 다 끌고 가지는 못했지만 추후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매매가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은 감사하게도 지금 연상을 우리가 통으로 그대로 묶고 있죠. 완전 꼬리에서 지금 머리까지 묶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것을 승부를 걸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냐. 우리가 PI에서 우리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죠? 이날 또 이날 시초가에 공략한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단 2, 3일 만에 100%는 수익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당일날의 수익을 자꾸 끊어먹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승부를 걸어야 할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PI도 상당히 큰 수익이고 지금도 우리가 따복따복 수익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흐름을 자꾸 공부를 하고 따라하고 배심 있게 끌고 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름테라도 이제 시작이지만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한번 그 끝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0% 수익을 안고 넘어가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오늘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전일에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큰 강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관점은 과연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 어느 정도 폭을 먹을 수 있느냐가 관점이었죠. 오늘 탑 같은 경우 시가를 5% 띄우고 잠시 2, 3% 올려주고 다시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종목은 크게 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통 수익은 땡겨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5%에서 출발해서 상승해서 가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3,000원 단가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33,000이면 아마 0%대 2%대죠. 2.1%대인데 그래도 오늘 수익률은 12, 3%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눌려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시가 5%대 들어갔다면 한 7, 8%밖에 못 먹었겠죠.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어떤 시간비 대비해서 조금 더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탑 머티리얼 오늘 12% 수익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볼 때 3A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우리가 낮게 꼬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하단 트랙을 8,300원에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오늘 6%대였죠. 3로직스 6.4% 초반에 좀 위에서 놀다가 못 내려왔죠. 못 갔죠. 그래 다시 하락을 했는데 여기 한번 급하게 떨어져주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8,300원 근처까지 줍니다. 정확하게 8,340원까지 주었죠. 8,300원이 1%대입니다. 1%대인데 8,340원은 1.5%입니다. 자, 같은 1%대니까 뭐 그 큰 상관은 없죠.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헤매고 놀았습니다만은 12시 넘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게 되죠. 오늘 고점이 보면 19.7%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더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17, 8%는 먹는 그런 수익이었죠. 그래서 오늘 3로직스도 오늘 탑머티리얼과 같이 저점을 잘 잡고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올린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로직스 오늘 18% 정도 수익 깔끔했습니다. 오늘 동국생명과학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물론 뭐 오름테라퓨틱이 상가를 가져온 바람에 조금 그 아쉬움은 덜했지만은 동국생명도 같이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고가를 보면 29.9% 오늘 상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작은 해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진입 시점은 역시 오늘도 진입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13,700원의 단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13,500원이 오늘 최저점이었거든요. 약간 조금 더 주고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상가까지 갔으니까 뭐 더할 나위는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는 없었는데 상가에 안착을 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그랬으면 오름과 오름테라와 동국생명 두 개 다 붙여가지고 가져갈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오늘 아침에 흔들리지 않고 잘 저점을 잘 추적을 해서 오늘 상가까지 붙이게 되는 그런 매매는 나쁘지 않은 트레이딩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국생명 오늘 한 20% 정도 수익은 됩니다만은 뭐 그 정도면 좀 아쉽지만은 충분한 수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참 매일매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참 완벽한 매매는 없다. 항시 매매가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 항시 아쉬운 점도 남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오늘 소록스 같은 것도 좀 그런 경우였죠. 오늘 아침에 공략을 할 거라고 이제 골라는 놓았습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우리가 뭐 전일에 가져온 종목들 예를 들면 버넥터 같은 것도 점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또 언제 풀어질지 모르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름테라퓨틱 같은 것도 끌고 가는 종목이니까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에 눈을 많이 돌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록수는 조금 이따가 보자라고 조금 한 틈을 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소록수가 시가가 마이너스 28%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미리 땡겨 놓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그렇죠. 아직까지 좀 확인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놔뒀는데 그새 우리가 이제 우리 거 막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우역우역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은 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할 거라고 마음먹은 종목이었고 그리고 어제 이러한 유사한 종목들이 어제 예를 들면 뭐 리튬 표스 같은 종목들이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는 못 먹더라도 위에 거는 먹자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 위에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큰 거는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오늘 23%까지 나왔죠. 23%까지 나왔는데 아침에 맘먹고 미리 땡겨 놓고 갔으면 뭐 오늘 수익은 뭐 상당히 좋았겠습니다. 30 몇 %까지 나왔을 텐데 하지만 뭐 그래도 밑에 거 좀 놓쳤더라도 위에 좀 큰 거는 먹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소록수도 오늘 제 욕심 같아서는 한번 좀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죠. 자, 그리고 PIEE 얘는 우리가 좀 계속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도 큰 수익을 주었고, 이 시점에 뭐 100% 수익 먹기도 했고, 또 뭐 상매매 들어가신 분들은 또 상매매 들어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수익 먹고, 데이는 또 데이대로 들어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 까지 끌고 와서 먹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까지 먹고, 뭐 아주 뭐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고 PI는 우리가 많이 챙겨 먹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하루하루마다 수익을 챙기는 종목인데, 오늘 또한 또 수익을 참 또 주었죠. 그래서 참 제가 장난스럽게 하는 이야기지만 참 궁합치고는 참 좋은 궁합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랠리가 어디까지 될지는 못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오늘도 우리가 11,400원에 우리 기준, 여기가 11,500원이니까 11,400원에 진행이 됐죠. 딱 여기 딱 쌍바닥이 떨어진 지점을 잘 진행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단가를 11,400원 잘 잡고, 뭐 수익률은 오늘 한 18%, 뭐 15%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해보면 제가 뭐 항상 장난스럽게 하지만은 어떤 종목이든지 궁합이 있다. 11,400원이면 0%대거든. 0%대 보합 근처니까. 오늘 고점이 17%까지 갔으니까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PI는 요즘에 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한테 아주 효자스러운 그런 친구 같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 추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PNS 미케닉스는 오늘 재료가 좋아서 좀 받아주지 않겠나.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 트레이딩 진행을 대해봤는데 이게 상가까지 다시 가기는 같습니다만은 두 번이나 갔죠. 가기는 같습니다만 안착은 못 해줬어요. 뭐 수익은 작은 수익이었습니다만 5, 6% 정도, 6% 정도 됩니다만 안착을 시켜주지 못한 좀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 되겠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 살아나면 이제 기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29,0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이제 자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을 했는데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종목은 뭐 잘 진행을 했는데 큰 폭으로는 가주지 못했습니다. 한 5% 수익 정도밖에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에서 뭐 또 1.5% 정도 올라있거든요. 요즘 기관들이 하도 많이 사니까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 급등주에 맞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이런 기세적 종목들도 폭을 떠나서 한번 흐름에 타보는 이런 매매도 나쁘진 않습니다. 안정되게 올라갔죠. 그래서 두산도 뭐 아깝 정도는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를 보면 버넥터가 오늘 뭐 깔끔하게 점성수를 주는 바람에 상당히 뭐 쾌적하게 출발을 된 것 같고요. 오름 테라퓨틱스는 그래도 기대감에 흐트러지지 않게 다시 두 번째 상을 연출하면서 60% 수익을 주고 있고, 그리고 상종목도 우리가 유일 로보틱스가 애를 좀 먹였지만은 그래도 유일 로보틱스도 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리노믹스도 아마 부러졌지만은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상종목 세 종목에 대의 종목 한 종목, 물론 오름은
상한가로 유지됐지만 데이로 진행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동국생명이 좀 아쉬웠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못 간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늘상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차근차근히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